중개사도 고객을 버릴 수 있습니다. 고객만 중개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개사도 고객을 버릴 수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체크 교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고급가정이고요. 20강은 차례네요.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고객 발굴 관련돼서 강의를 들었었죠. 그러니까 활동 계획표를 세우고 고객을 이제 뭐 어떻게 발굴하고 뭐 GTA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, 그다음에 접촉 대상 고객을 어떻게 또 선정을 하고, 그런 다음에 뭐 전화 접촉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겠죠. 그리고 뭐 워크인 손님이나 아니면 워크아웃 손님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배웠고, 그 손님을 바탕으로 고객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객을 찾았잖아요. 이 고객을 찾았으면 이제 진행 가능성을 있는지, 진실된 고객인지, 단순한 문의인지, 아니면 정말 니즈가 있는 고객인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부동산 관련 정보, 고객 정보, 요구사항 검토. 일단 고객 요구에 대한 현실성을 좀 검토를 해봐야죠. 뭐 어떤 특정 뭐 금액을 팔아달라, 사달라 할 수도 있고, 거래 시기가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, 뭐 내가 돌아간 다음, 죽은 다음에 10년 후 해달라, 이런 뭐 부탁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지금 당장 해달라, 이럴 수도 있겠죠. 중개인의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법적으로 거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르고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팔 수 없는 땅이나 뭐 국가가 일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든지, 아니면 형제들끼리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뭐 그다음에 용도 변경 가능성 여부나 뭐 입주나 매입에 제한적 검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이거는 알고 그럴 수도 있죠.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. 그리고 물건의 특수한 성향을 확인한다. 뭐 호텔 매물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모텔, 뭐 사우나일 수도 있고요. 뭐 고시원, 뭐 골프장, 납골당 등 뭐 특수한 성격의 물건인 경우에 진행 가능성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.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부류하고 소극적인 부류가 있는데,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적극적인 부류였거든요. 사무실을 하다가 뭐 빌딩이나 상가나 뭐 주택, 그다음에 공장, 토지, 이런 거를 좀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어떤 특정한 종목에 갇히면은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만 하면 매매는 전혀 못하거나, 아니면 매매만 하면 상가를 못하거나 공장을 못하거나,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내 성향에 따라서, 에이전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, 한번 이런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사우나 이런 물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뭐 꼭 진행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추후에 판단의 문제고, 일단 어떤 물건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이런 정도는 공부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고객의 업종 혹은 신뢰도에 따라 거래 가능성을 판단한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 업종이나 뭐 TM 업체, 아니면 뭐 조직폭력배 관련 업. 근데 이건 솔직히 진짜 알 수가 없어요. 저도 몇 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처음에는 정말 신사다운 사람이 와서 임대차, 제가 전속을 맺고 있는 건물에 신사적인 사람이 와서 조건을 협의하고 정말 계약을 하자 그러고 계약을 하는데, 입주할 때 보니까 약간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서 입주를 하고,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된 소지도 있었거든요. 이렇듯이 솔직히 이게 좀 쉽진 않아서,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업체보다는 과거의 실적을 나 아니면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좀 업종을 받는 것이 좀 좋습니다.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. 뭐 어떤 회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어떤 기업하고 연결이 돼 있고 뭐 강남구청하고 일을 한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.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 조사나 정보를 실컷 줬는데 친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죠. 그저 고객한테. 그다음에 또 직접 협의를 주도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. 고객도 자기가 직접 그 협상을 주도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또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업무 진행을 할 경우 투자되는 시간 및 노력에 비해 수익이 극히 적지 않은지 좀 확인도 해봐야 됩니다.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타 중개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고객과, 또 조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를 믿고 맡겨주는 고객 중 선택을 하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.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너무 많은 경쟁을 해서 제가 계약할 확률이 적다면
차라리 또 너무,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이상한 매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거나 평범한 매물이라도 믿고 맡겨주는 고객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그 물건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요것도 조심해야죠. 이거는 고객이 정보를 빼가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거래 사례나 임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좀 궁금해서 그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몇 층에 얼마에 계획됐느냐, 그 빌딩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냐, 얼마에 매매할 거냐, 이런 게 실적으로,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보다도 내 건물을 그럼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, 아니면 내 건물을 얼마에 임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물론 때때로는 중개사의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확실한 전속 또는 이미 인터넷에 많이 오픈된 매물로 답사 가능성이 적어서 좀 테스트를 합니다.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이미 오픈된 거나 아니면은 좀 확실한, 제가 컨트롤 가능한 확실한 물건, 그런 거를 자료를 드릴 수도 있겠죠. 자, 그리고 과거에 안 좋은 거래 사례가 있었던 고객인지 확인합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,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고객들도 많아요. 근데 그들도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요. 부동산이 날 속였다, 속이려고 했다, 돈만 밝힌다. 그런 중개사를 만난 거죠. 근데 역으로 좋은 중개사도 많이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안 좋은 중개사도 있겠지만은 좋은 중개사도 많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중개사는 다 사기꾼이다, 라는 안 좋은 인식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인식을 받았는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듣고 좀 공감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중개사도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중개사도 고객을 버릴 수 있습니다. 고객만 중개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개사도 고객을 버릴 수 있습니다. 뭐 접촉한 에이전트 혹은 팀의 성향과 맞지 않거나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대표로서죠. 그러니까 대표로서 어떤 회사로 어떤 고객이 왔을 때 뭐 직접 진행도 하시겠지만 어떤 팀에 리퍼럴을 주거나 어쨌든 업무를 배분해 줄 거 아니에요. 그랬을 때 특정 에이전트나 그 팀이 이 고객하고 성향이 맞는지도 좀 확인해야 됩니다. 대표 중개사의 영역으로 좀 소속 공직의 성향과 고객의 성향, 물건의 성향을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프로젝트의 분류. 프로젝트는 한 달 내에, 뭐 그러니까 저번 고객 그 발굴할 때도 배웠죠.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계약해야 되는 고객, 아니면 뭐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계약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봐야 알 수 있는 고객, 아니면 나랑 성향이 좀 안 맞아서 리퍼럴을 처리해야 되는 고객, 아니면 비추천, 그냥 그러니까 이 손님 자체가 성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아예 그냥 비추천으로 그냥 고객을 그렇게 4단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죠. 한 달 이내로 계약이 필요한 고객, 뭐 즉시 진행을 위해 추가적이고 신중한 검토로 바로 들어가야 되죠. 그다음에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 또는 뭐 검토가 그냥 필요한,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, 뭐 6월 달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, 뭐 12월 달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, 이런 고객과는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유지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. 그리고 리퍼럴은 현재까지 정보를 다른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주면 뭐 리퍼럴로 적용을 합니다. 비추천 고객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 고객에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. 단지 고객에게 무리한 요구가 문제라면 고객을 좀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데, 신중 검토 후에 진행이 어려운 프로젝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고객에 정확하게 통보해야 됩니다.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좋은 물건을 여러 경쟁하는 부동산보다 믿고 맡겨주는 물건을 저는 선택한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뭐 수원이나 어떤 지역에 뭐 통상가 매각 전속 주겠다, 400억 팔아주면 전속 주겠다, 아니면 전체 통임대를 해달라. 근데 막상 딱 가봤더니 주변이 텅텅 비어있는 그 유령 도시 같거나 아니면은 매각 금액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전속을 준다니까 좋아서 맡아서 시간을 몇 달 쓴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중개사를 버릴 수 있듯이 반대로 중개사도 고객을 버릴 수 있습니다.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물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아무리 좀 뭐 전속을 주고 수수료 뭐 두세 배 준다, 뭐 3% 5%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좀 검토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. 한 달 이내 고객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보류한다. 각각 안부 전화 및 문자 발송을 하면 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죠.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차시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진행 가능성 검토, 이 차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